여러분, 제가 깡하고 깡차의 영상을 올려드렸었어요. 그랬는데 아무래도 좀 헷갈린다 라고 하셨던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유의점과 그리고 차이점의 중심으로 이 두 가지를 딱 나눠가지고 예문을 좀 많이 보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참조했던 논문들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학교에 계신 김나래 선생님의 논문 유의어 깡과 깡 차이의 의미와 뭐 통사란적 특성 연구라든지 아니면 중국 논문도 하나 봤는데요. 중국 논문 같은 경우도 리동메이 선생님의 논문을 깡에 대한 이런 법적인 그런 부분들을 하고요. 그리고 역시 서울대학교에 계신 박성환 선생님의 교수법에 관련된 부분도 좀 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논문을 좀 한꺼번에 중국하고 한국하고의 논문들을 좀 같이 섞어서 좀 보고, 그리고 유의어 사전이 있어요. 지금 제가 갖고 있진 않은데 유의어 사전을 제가 이제 빌려서 거기서 보면서 거기서도 좀 소스를 좀 가지고요. 차이점과 그리고 유의점, 그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우선 깡하고 깡 차이의 유의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유의점이에요. 유의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세 단어 모두 다 행동과 상황의 발생이 얼마 전에 일어났다는 걸 나타낼 수 있어서 부사어, 그러니까 쫑위, 상황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는 서로 바꿔서 대체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깡깡은 행위나 사건 발생에 시간이 조금 더 짧았다. 깡깡은 조금, 그러니까 장이라는 거, 장장 있잖아요, 여러분. 장도 되지만 장장이라고 하면 조금 더 자주라는 의미를 강조하듯이 부사도 이렇게 중첩을 하면서 강조를 좀 더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 타임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시간 타임이 이렇게 있어요. 요게 현재예요, 그쵸? 요게 현재고, 현재에서 요게 어제면은 그 바로 전에 딱 붙어서 조금 전의 과거, 이때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세 개 다 쓸 수 있고 이때는 대체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첫 번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깡 같은 경우 혹은 깡깡도 간혹 그렇게 쓸 수 있고요. 현재는 여기 말하는 지금 현재는 여기이긴 한데 내가 1년 전에 막 한국에 왔을 때라고 했을 때 이 시점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냐는 거죠. 요게 깡이 가능했었어요. 깡깡도 간혹 되고요. 근데 깡 차이는 이게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차이점이 있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계속 볼게요. 예문 보시면 我刚到我家门口 나는 막 우리 집 입구에 도착했다. 되죠? 他刚才来找过你你没在 걔가 방금 너를 찾아왔었는데 너가 없었어 라는 말이죠. 我爱人刚刚回来了 나의 남편 혹은 아내가 방금 돌아왔어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부 다 뭐냐면 바로 현재와 이어진 조금 전에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일어났다는 걸 나타내고 부사어가 된다, 그 얘기인 거예요. 이해 가셨죠? 다음 이제 차이점 첫 번째 볼게요. 깡과 깡깡은요, 화자의 행동과 상황의 발생이 주관적일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깡과 깡깡은 말하는 사람이 현재에서 서울에 막 도착했을 때요. 서울에 막 도착했을 때라고 했을 때 이 막, 그때 제가 아직 잘 한국어를 못해서요 라는 얘기를 할 때 이게 주관적으로 1년 전일 수도 있고 뭐 2년 전일 수도 있고 자기 맘대로인 거죠. 내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시간인 거죠. 그런데 깡차이는 객관적이기 때문에 요게 안 된다는 거죠. 이 두 문장에 여러분 비교 한번 해볼게요. 연지오 깡카이시라고 했어요. 연구는 막 시작하였다. 그러면 이거는 주관적이에요. 연구가 지난달에 시작했을 수도 있고 원래 막 20년짜리 연구인데 작년에 시작했다. 막 시작해서 아직 결론을 못 냅니다. 결론을 추론할 수 없어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연구 깡차이 카이시러 라고 하면요, 이건 절대적인 시점인 거죠. 누구나 보더라도 깡차이는 바로 현재의 조금 전이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 아까 전에 방금 시작했어 라는 얘기를 할 때 깡 차이를 쓸 수 있다는 거죠. 요거는 정말 바로 전. 이거는 이 말하는 화자가 생각하는 언제 시간인지 몰라요. 주관적이지만 연구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라는 화자의 어감을 싣고 있는 거죠. 이해 가셨죠? 계속해서 그러니까 현재와 조금 전에 일어났던 일도 가능하지만 과거 시점도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볼게요. 他们刚结婚总是吵架 요거 돼요. 걔들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죠? 언제나 항상 그래서 말다툼을 합니다. 근데 이 깡차이는 절대적인 시간이에요. 깡차이 제혼러 그러면 결혼 당일이어야 돼요. 결혼식 한
당일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总是吵架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이해 가셨죠? 그들은 막 결혼을 했다. 그래서 늘 싸운다. 항상 자주 싸운다. 이런 말 한다면 1번 예문밖에 안 되는 거예요. 他们刚结婚总是吵架他们刚才结婚了总是吵架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시점을 나타내는 시간사가 올 수 있어요. 누구는? 깡과 깡까능력. 깡 차이는 안 돼요. 깡 차이는 아예 다 안 돼요. 그래서 앞에 시간 那天我刚下车就给你打电话你不接 그날 내가 차 내리자마자 너에게 전화했는데 너 안 받더라. 他上个月刚来这里还不熟悉 그는 지난달에 막 여기에 왔다. 아직 익숙하지 않다. 이런 얘기죠. 几分钟前 몇 분 전에 沈老师刚刚走 선생님이 심 선생님이 막 가셨어요. 방금 떠났어요. 깡 차이는 안 돼요. 앞에 시간사가 있기 때문에. 刚刚来中国的时候我天天吃麻辣烫 요거 우리 질문으로 했었죠. 刚刚来中国的时候 요게 언젠지 몰라요. 상대적으로. 깡깡 라이 중국어的时候 8년 전일 수도 있어요. 20년 전일 수도 있어요. 막 중국에 왔을 때 저는 매일 마라탕을 먹었어요. 제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때는 깡 차이가 안 됩니다. 깡 차이는 객관적으로 현재와 바로 붙어 있으니까 당연히 과거 시간사가 올 수 없다 그랬죠. 요 문장 볼게요. 不好意思刚才太忙了没接你的电话 미안해요. 방금 너무 바빠서 당신 전화를 못 받았네요. 네 전화를 못 받았던 바로 전이죠. 요거는 깡차이를 쓸 수 있다는 거죠. 刚才很累现在好点了 방금 힘들었는데 상황 전환 좋아졌어요. 이런 것도 깡차이 가능합니다. 상황이 바뀌는 거. 세 번째입니다. 수식하는 동사 뒤에 모든 시간을 나타내는 실향보호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요. 깡차이가 사용하는 문장은 동사 뒤에 시간이 짧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전에 여기가 현재라 그랬죠. 이 현재라는 시간 전에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이게 1시간, 2시간밖에 안 돼요. 요거는 안 되는 거죠. 他刚才睡了一整天 이런 거 안 되는 거죠. 시간이 짧아야 돼요. 他刚才睡了2个小时 방금 2시간 정도 잤다. 요런 거 돼요. 他刚才离开了几分钟 방금 떠난 게 몇 분 정도 몇 분 동안 떠나 있었다. 즉 몇 분 동안 잠깐 여기를 나가 있었다 이런 의미로 본다면 요거 되는데 리카일러 이티엔 이런 것도 안 되는 거죠. 이런 예문들로 보아 논문상에서 봤을 때는 하루도 너무 안 되고 24시간도 안 되고 단 몇 시간 정도의 깡차이를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거 두 개 보세요. 이거 두 개는 깡차이를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타 깡차이 리우슈엘러 방금 유학 갔어. 유학이라는 건요 동사들 중에서도 특성이 굉장히 다양한데 우리 중국 논문을 보면 중국어의 동사의 시간 유지성에 대해 5가지를 해요. 리우슈에 같은 거는 지속시간이 매우 길어요. 그래서 이런 지속시간이 매우 긴 거 안 되고요. 그러니까 호이구어 같은 경우는 왜 안 되냐? 바로 이것도 우리가 문제로 냈었죠. 퀴즈로. 타 깡차이 호이구어라 이게 왜 안 되냐면 첫 번째 안 되는 이유는 호이구어가 비지속성 동사라 그래요. 지속이 되지 않아요. 이거는 시점과 종점이 같아요. 걔 귀국했어. 방금 귀국했어 라면 정말 공항에서 딱 얘기했는데 1초 만에 거기에 도착했어야 돼.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댓글로 남겨주신 분이 중국인이 타강차이 후회걸러는 안 된다, 어색한다 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면 돼요. 아이언맨이 방금 한국에서 막 이렇게 다 처치하고 그래 좋았어 이제 난 돌아갈게 하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몇 분 만에 미국으로 원래 뉴욕으로 돌아갔어. 그러면은 헐크가 남아있는 거죠. 혼자 여기서 한국에서 헐크가 아이언맨 어디 갔어? 아이언맨 귀국했어. 돼요. 왜? 1분 1초 만에 몇 분 만에 걔는 미국을 갈 수 있으니까 그런 건 돼요. 근데 그런 경우가 힘들겠죠. 당연히 그런 건 안 되니까 이런 상황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차이도 있습니다. 깡 리카이 이활이라고 하고 깡 차이 리카이러 이활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요때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는 방금 잠깐 떠났어요 라고 했는데 아직 안 돌아온 거고요. 他刚离开一会儿现在还没有回来 근데 밑에 거 보시면 他刚才离开了一会儿现在已经回来了 그러니까 이거는 전환된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거예요. 깡차이는 리카이라는 동작이 오래 가지가 못해요. 오래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동작이. 그래서 방금 이 동작 했고 그게 마무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조금 전에 그 동작이 끝났음을 나타낸다는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다음 보시면 깡깡과 깡차이 뒤에 부사 하이를 넣을 수가 있는데요. 깡은 안 돼요.
他刚刚还在这儿 같은 의미로 그는 방금 여기 있었는데 怎么这么快就走了 여기 있었는데 전환되죠. 그럴 때 쓸 수 있어요. 刚才还出太阳 방금 태양이 나와 있었는데 突然就下大雨了 큰 비가 내리네 전환됐죠. 요럴 때 하이를 써서 느낌을 강조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깡은 안 된다는 거죠. 굉장히 문법적이죠. 근데 실제로 회화로 해도 어색해요. 왜냐면 이 논문들과 그리고 제가 봤던 이런 베이징 코퍼스 이런 예문들을 보면 회화에서 많이 쓰는 예문들을 가지고 와서 그 실생활에 쓰는 회화 문장을 가지고 문법을 도출해내는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법을 만들고 거기에 맞는 예문을 끼워 맞춘 게 아니라 그 예문들을 통해서 아 이런 건 안 되고 이런 건 된다더라 이런 식으로 도출해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도 몇 번을 보고 나면 아마 이해가 될 거예요. 중국어로 한번 해보세요. 소리를 내셔서. 깡차이는 명사고 깡과 깡차이는 부사다. 요건 이제 지난 영상에 했었어요. 그래서 주어 앞뒤로 올 수 있다라는 얘기. 깡차이니 취날러 요런 거 됩니다. 그죠? 그리고 가끔 깡깡도 주어 앞에 올 수 있다는 점도 있다고 합니다. 넘어가서 여섯 번째. 부정할 때는 깡차이는 뿌나 메이가 뒤에 온다 그랬어요. 니 깡차이 메이告诉我. 너 방금 나한테 안 말해줬다. 他刚才不去现在却想去 방금 안 가고 싶었는데 지금은 가고 싶어 한다. 이런 식으로 부정은 깡차이로 있을 때 뒤에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역시 첫 번째 영상에서 했던 건데 깡과 깡깡은 어느 수량이나 정도에 도달해서 그 정도 된다. 이런 걸 쓸 수 있다고 그랬어요. 他刚学了一个月汉语 그는 막 이제 1개월 정도의 중국어를 배웠다. 还听不懂你说的话 아직 네 말을 못 알아들어. 막 이제 1개월을 채웠다. 그 정도 도달했다라는 얘기죠. 这件衣服是小号的 이 옷은 작은 사이즈야. 他穿刚刚好 그녀가 입으면 딱 맞아. 그 정도에 딱 돼. 이런 의미죠. 我今年刚20岁 제가 올해 딱 20살입니다. 그 정도 됐어요. 이런 얘기도 된다는 거죠. 그죠? 이해가셨죠? 그래서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실생활에 많이 쓰는 예문들을 가지고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논문들은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 너무 이론적인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 이론적인 논문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건 너무 여러분들하고 설명하기 너무 어렵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예문이 많은 논문들과 그리고 그런 부분의 책과 자료들을 좀 찾아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오는 예문들 일시정지 하시면서 하나하나 다시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깡과 깡 차이가 가지는 약간의 어감적인 거를 느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의 여러분 설명의 부족함이 좀 있어서 또 다시 영상을 남기게 됐다는 점은 저는 굉장히 좀不好意思, 죄송하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운동하고 와가지고 빨리 오늘은 남겨야 돼 하고 이렇게 안 감은 머리로 네, 남기게 됐었는데요. 어쨌든 이 부분들 여러분 한 번 더 다시 찬찬하게 읽어봐 주시고 저의 설명도 한 번 더 다시 찬찬히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역시 부탁드리면서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好的，我们学习到这里，下次见吧，再见。